누군가를 만나면 얘기 좀 해보고 넌 투자는 안 되겠다. 너 청년도약 계좌를 해. 목돈 좀 만들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자 라고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 계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은 아니지만 저희 깻님께서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그 컨텐츠 해보자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용하면 우리가 잘 이용하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참 안 맞는 계좌일지 그런 걸 한 번씩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ISA처럼 청년도약 계좌도요 2024년에 어느 정도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의 순서는요, 청년도약 계좌가 뭔지, 혜택이 뭔지, 누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유의사항은 뭔지, 마지막으로 예전에 있었던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랑 청년도약 계좌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 체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년도약 계좌란 말 그대로요, 청년이 도약해라고 만들어준 계좌입니다. 어떤 도약이겠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목돈 마련. 그렇죠. 우리에겐 도약을 위한, 밟고 점프를 하기 위한 목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뜻 그대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어떤 형태의 금융상품이겠어요? 적금의 형태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주로 다루어 드리는 투자랑은 결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내 친구한테 진짜 필요하다, 내 가족한테 진짜 필요하다, 그런 용도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투자를 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 자체가 이거보다 더 크니까요. 아무튼 자, 요거는요 만기가 5년짜리입니다. 60개월, 정말 길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매월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계좌고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목돈을 모아가면 거기다가 최대 6%만큼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준다고 하고요. 심지어 거기 안에서 이자 소득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유적립식 계좌로 만들어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통 적금이나 저축보험의 형태,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꺼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달라요. 우리가 보면 이번 달에도 명절 있잖아요. 명절에 얼마가 들지 모르죠. 또 큰돈이 쑥쑥 나가고 갑자기 이사를 한다거나 목돈이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달에 내가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금저축과 IRP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거 뭐죠? 자유적립이죠. 그러니까 혜택이 한도만 있을 뿐 넣는 거는 진짜 마음대로 넣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청년도약 계좌는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의 형태입니다. 정기적금이라는 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적립식이라는 것은 금액은 정해 놓는 건데 안 넣을 때는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유연성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청년도약 계좌의 납입금액, 그러니까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요, 최소는 1,000원, 이거는 최소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최대 70만 원까지입니다. 월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70을 꽉 채운다면 연간 840만 원이라는 넉넉한 한도가 나옵니다. 투자 업계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랑 비교를 하면 요거 약간 한도 같은 개념이 되겠죠. 납입한도, 저축한도, 이런 느낌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적금 형태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한도는 월 70,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월 70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저렇게 돈을 부으면 뭘 주는가? 보통 우리가 적립식 펀드를 한다거나 적립식으로 ETF를 산다거나 많은 것들 중에는 약속된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은행에서 하는 적금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픽스가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게 5년짜리잖아요. 5년인데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적금의 장점이죠. 변동하든 고정하든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3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해주고 2년 동안 변동금리. 그러면 지금 가입하고 3년 동안에는 금리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3년 동안에는 지금 확정을 해주는 금리대로 주겠다. 그게 보통 3.8에서 4.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면 3.8에서 4.5 정도는 픽스를 해주고 3년 지나고 나서 나머지 2년 동안에는 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해준다는 거죠. 지금 보통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자료에서는요, 마지막 끝에 2년도요,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 기준금리 3.5를 가정하고 이렇게 보여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진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5년입니다. 이게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금리는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가? 요거는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최대치만 정해져 있어요. 최대 6%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금융사별로 차이가 클까요? 안 클까요? 별로 안 클 것 같아요. 별로 안 큽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비슷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다르게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최대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평소 때 쓰는 이런 금리조차 어차피 거의 다 비슷한 로직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도야 계좌를 바라볼 때의 모습은 금리 비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금리라는 것이 나에게 맞는지 할지 말지 yes or no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3.8에서 4.5를 깔아주고요. 여기에다가 우대금리라는 걸 더하죠. 은행에는 예적금 말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채웠을 때 1.5까지 채울 수 있고 이걸 다 합한 게 최대 6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월 70만 원까지 부을 수 있고 금리는 최대 6%다. 그리고 기간은 5년이다. 정리되겠죠? 참고로 이 자료는 모두 깻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다 저는 알아. 다 알죠. 이게 저는 청년이 아니다 보니까 감을 약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감이요? 그때 시절에 그때 물가에 맞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에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다가 영 말이 안 된다 싶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간섭해 주세요. 자,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여러 가지 광고 글들이나 뉴스 기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부으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 자, 여기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일단 5년 픽스죠. 그리고 매월 70만 원까지는 어쨌든 여유되면 넣는 거죠. 최대 70만 원까지라는 거. 그리고 최대로 부었을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적금 금리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 최대로 얻어가게 되면 요 금액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수익률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안 나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자, 5년 동안 한 달에 70만 원 넣으면 얼마죠? 4,200. 4,200이죠. 자, 4,200만 원이라는 투입 원금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가 붙게 되는데 일단 은행에 이자가 붙고 심지어 비과세 해줍니다. 여기다가 기여금이라는 것을 돈을 얹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책적으로 그냥 얹어주는 거죠. 요게 800만 원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적금 형태의 상품들은요 수익률 계산이 어려워요. 왜냐? 돈 딱 넣고 5년 뒤에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중간중간에 돈을 넣게 되고 그리고 그때그때 기간에 대한 수익률 전부 계산을 다 해줘야 되는데 수익률로 환산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런 로고에. 예를 들면 당연히 뭔가 저축상품인데 이거 하면 5% 드려요. 이거 하면 6% 드려요.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왜냐? 나머지 2년이 변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슬로건에 그걸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러프하게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기준금리 3.5라는 것을 기준으로 5년을 채웠을 때 5천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투자 원금이 4,200이면 여기에 이자가 800이면 직관적으로 괜찮아요? 별로예요? 딱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긴 하죠. 그 5년을 견딜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4,200이라는 돈을 넣고 5년 뒤에 찾을 때 이자가 800만 원 붙는다 이러면 턱없이 작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모아가는 한 달에 70만 원이라는 돈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사람에 따라 차이 내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돈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보통 저축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열심히 차곡차곡 모았을 때 800이라는 돈이 얹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높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면 청년도약 계좌로 갈아탄 6만 명 5년 너무 길다 고민도. 그러니까 깻님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보다 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적금의 장점이죠.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픽스돼 있으니까 많은 것들이. 근데 갑자기 생각든 건데 누군가에게는 이 5년 적금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제가 해봤냐면 우리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모읍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소득을 자산으로 만들죠. 그리고 자산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우리는 불려가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자산이 주는 수익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 변동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저는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 모여져 있는 돈이 조금 줄어드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모으고 있는 돈이 줄어들면 어떤 심리가 작용하게 되냐면 야, 2달치가 날아갔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일할 때 부지럽다. 2달 동안 일한 게 날아갔다고. 이렇게 해서 약간 모아가는 단계에서는 확실히 데미지가 좀 더 크단 말이죠. 모여지고 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히 초년생 5년 진짜 바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나 진짜 눈 딱 감고 최대한 나는 지금 내 커리어에서 초반을 다지는 것에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할 테니 모으는 것은 진짜 완전히 기계적으로 픽스해두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계좌가 되겠죠. 기간이 길면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모일 테니까. 또는 어차피 3년짜리를 해도 3년 하고 어차피 또 2년짜리 해야 되는 사람들 5년짜리 있으면 되게 좋은 거죠. 그냥 일반적인 적금 5년짜리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맞아. 저 어렸을 때도 1년짜리인가 2년짜리 하고 또 그냥 그대로 했어요. 네, 그쵸.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지금 채권 사려고 하는데 만기 긴 거 괜찮나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금리가 되게 높습니다. 채권하기 되게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사채 나오는 게 막 3년짜리 나오잖아요. 3년이 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높은 금리를 3년 동안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상황들을 볼 때 3년 뒤도 예측을 할 수 없어요. 많이 내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5년을 픽스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건데 그래서 단순 정하게 된 거죠. 뒤에 2년 변동입니다. 2년 변동이 들어있지만 3년 픽스잖아요. 3년. 자, 요거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채권을 찾으려고 해도 3년 픽스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5년 만기 부담이 되지만 그래서 외면을 당하고 있지만 5년을 채울 수 있다면 또는 5년을 어차피 채우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 왜냐? 4,200의 원금에 800이라는 수익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용하기 따라서 충분히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도의 계좌의 탄생 또는 이전에 있던 청년 희망 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제가 하지 않던 계좌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어떤 많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절대치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걸 하면 정말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면으로 볼 때는 괜찮은 상품이라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혜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과연 5년 70만 원까지 부으면 어떤 혜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총 3가지의 큰 혜택이 있는데요. 자, 혜택 첫 번째는요. 정부 기여금입니다. 이거 약간 기여금 비슷한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보조금 또는 지원금? 그쵸. 이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충족만 우리가 뭔가를 하면 돈 준다는 거잖아요. 금융상품에는 특히 이런 형태의 이런 보조금이 있는 계좌들이 흔치가 않거든요. 증권 쪽에는 특히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보조금만 해도 일단 어려워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넣는 돈 대비해서 소득 구간별로, 그러니까 소득 구간에 따라서 넣는 돈에 따라서 이 2가지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진다는 거겠죠. 그 지원금이라는 것은 누구는 최대로 받으면 2만 1,000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최대로 받으면 2만 4,000원까지 받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만 몇천 원 받을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조건만 맞으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매월 적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한꺼번에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깨게 되면 다시 빼나가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매달 따박따박 뭔가 내 통장에 꽂히는 그 느낌이 이 기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소득의 기준은요. 자, 급여 기준으로 볼게요. 2,400, 3,600, 4,800, 6,000, 7,500이라는 이런 구간들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내가 돈을 붓게 되는데 이 붓는 돈의 한도는 70만 원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여금의 지급 한도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냐면 이 기여금 최종적인 기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2만 1,000원을 받고 누구는 2만 4천원을 받게 될 텐데 최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요. 부은 돈 중에 요만큼 금액까지는 이 퍼센트만큼의 확정 수익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별로 체크를 해볼게요. 급여가 2,400이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에 한 달에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한 달에 40만 원까지는 넣은 돈에 대해서는 6%를 계산해 가지고 기여금을 바로 통장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40만 원까지만 준다고? 그러면 나머지 30만 원은 기여금은 안 주고 다른 혜택은 받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800 한도지만 혜택 900이라는 게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900을 넘지 않게 붙듯이 이것도 기여금 지급 한도 여기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급여가 2,400을 넘지 않는다면 나는 한 달에 40만 원까지 넣으면 괜찮겠구나. 그러면 40을 꽉 채워 넣었을 때 46에 24 해가지고 2만 4천 원을 다음 달에 넣어주는구나. 월 6% 높죠? 높죠. 투자도 안 하는데. 진짜 높죠? 요 달에는 수익이 난 걸로 가정하고 돈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내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다.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인 사람이 여기 쭉 와보면 60만 원을 만약에 넣었다면 60만 원까지는 한도 이내잖아요. 그러면 3% 하면 18,000원을 다음 달에 내가 기여금으로 받게 돼 있구나. 자, 느낌 오죠? 그러면 내 급여가 그림을 딱 봤을 때 6천이 넘어가게 되면 기여금은 없어요. 기여금은 없습니다. 다른 혜택은 다 받는다 소리겠죠. 자, 그러면 기여금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여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소득이 6천만 원을 넘지 않는 청년들은 이 금액에 맞게 내가 적금식으로 돈을 열심히 모아가면 요만큼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정리됐나요?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 설명이 난이도가 어땠는지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좀 깔끔하게 해주신 편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도 어려워요. 저도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실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간도 7,500과 6,000 이거 없는 구간도 생기고 있는 구간들인데 기여금 지급 한도는 별도로 있고 어쨌든 아마 많은 분들은 기여금 지급 한도에 맞춰가지고 내 소득에 맞춰서 이거 넘지 않게 붙는 것이 지금 딱 봤을 때는 이제 베스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기여금을 주는 게 첫 번째 혜택입니다. 세 가지 혜택 중에 두 번째 혜택은요, 이자 소득을 비과세 주는 겁니다. 와, 이거 비과세라는 말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우리 어디서 봤어요? ISA. ISA 말고 없잖아요. 비과세를 해주는 건 없잖아요. 자, 증권사에서 우리가 비과세 해준다는 것은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 ISA에 대한 그런 혜택 정도 있고, 보험으로 넘어가게 되면 10년 이상 부은 저축보험, 종신보험들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준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은행에 오게 되면 이럴 때 비과세를 보게 됩니다. 흔치 않아요. 한 제도권에서 거의 한두 개씩 정도밖에 없는 비과세는 되게 큰 거죠. 우리는 이자 소득, 이자를 벌게 되면 15.4%라는 이자 소득세를 항상 내야 되는데 이거를 비과세 안 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본인이 저축한 금액이랑 정부의 기여금에 대한, 기여금에도 이자를 붙는다는 소리죠. 본인이 낸 것도 이자가 붙고 정부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는데 이거 전부 다 비과세 준다고 합니다. 오, 되게 깔끔하죠. 비과세를 이걸 역산을 하면 사실 수익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어떤 거든지 똑같은 5%다, 똑같은 3%다고 했을 때 이자 15.4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안 했을 때 확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이번에 청년도약 계좌가 뒤에 있는 2년 변동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을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급되는 또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익률도 실효 수익률은 확 올라갑니다. 정말 많이 올라가는 거죠. 5년 만기인데요.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 이거 되게 IS랑 비슷하네요. 그때 3년만 넘고 나서 중도를 해지했을 때에도 비과세 혜택은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여금은 안 받더라도 내가 원래 받기로 했었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3년치는 적용을 해준다는 거죠. 네, 요거 예정입니다. 중간에 깨게 되면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하게 되죠. 중도 해지 이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약속된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비과세는 해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 기여금은 당연히 못 받게 됩니다.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요, 은행연합회에서 이 중도 해지 이율,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중도 해지 이율을 받게 되잖아요. 청년들이 받게 될 거니까 이것도 좀 올려주는 게 어떠냐라고 해가지고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요 3년 만기 적금 금리만큼 얼추 올려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년을 넘기고 나서 내가 깨게 되면 비과세를 받잖아요. 비과세 받으면 기여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3년짜리 적금을 한 거 정도만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이 계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페널티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건 정말 좀 파격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금융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파격적인 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금투세 없애버리고 ISA 2배 되듯이 이것도 청년도약 계좌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의 리스크를 거의 없앤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좋네요. 옛날에 깨면 그냥 뭐 거의 다 혜택 받은 게 없어졌었다면 지금은 중도 해지 이율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데 중도 해지 이율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최악이라는 개념이 많이 커버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진짜 되게 다들 잘해주네요. 아, 약간 발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요거는 참고로 서민금융진흥원 인스타에서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세 번째 혜택은 저소득층일 경우에 우대금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저소득층이 어디냐? 자, 아까 보여드렸던 구간 중에서 가장 낮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여기에는 별도로 저소득층 청년으로 분류가 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그냥 묻고 따지지 않고, 맞나요? 묻고 따지지 않고? 기준이 되면. 옛날에 그 이순재 선생님 유행어가 묻고 따지지, 맞나요? 그 뭐예요? 뭐야 그게? 오, 진짜 모르시는구나. 세대 차인가? 뭐지? 이순재 선생님이 홈쇼핑에서 홈쇼핑에 나온다고요? 네, 보험 상품 같은 거 팔 때 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닌가? 아,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그 멘트가 있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대금리 0.5%를 얹어준다고 합니다. 혜택 3번에 해당이 되신다면 아, 나는 0.5를 더 받겠구나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최대 6% 안에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6%인 거네요. 네. 소득 구간 다양했잖아요. 2,400만 넘으면 5.5가 맥스가 되겠군요. 여기에 주는 우대금리 0.5%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청년도약 계좌가 우리에게 주는 금리는 6%가 최대가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혜택은요,
고정적으로 주는 혜택이 아니라 이번에 좀 추가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번째 혜택이라고 적었는데요. 특별 중도 해지 인정 사유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특별 중도 해지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중간에 해지를 하는데 돈이 그냥 단순히 필요해서 해지한 거 말고 여기 보면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 해지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드니까. 이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랑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원래는 특별 중도 해지 사유 이런 거는 대부분의 금융 상품에서 존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통 이런 거죠. 사망, 뭐 이주 이런 거 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천재지변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보면 혼인과 출산을 넣어줬습니다. 요거는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혼인과 출산을 하시게 되면 그때까지 붙고 있던 것들을 해지하고 내가 결혼이나 출산하는 것에 돈을 써도 기여금이랑 비과세 다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저런 거는 연금저축이나 IRP나 ISA에도 저런 조항들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 중도 해지 사유 같은 걸로 들어있습니다. 특별 중도 인출 사유 이렇게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럼 페널티가 없어요? 네.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사실. 사망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하게 되거나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면 저것도 현금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중도 해지됐다고 하게 되면 사실 너무 크게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막기 위해서 저런 조항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제가 보통 다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저런 거는. 근데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거기에 혼인 출산 들어있는 거는 저는 되게 좀 낯설어요. 혼인 출산 이런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혜택의 대상이 좀 넓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되게 진짜 어쩔 수 없는 사고 같은 느낌 같은 게 많이 있었다면 혼인 출산은 사고는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니까. 장려하기 위한. 우리 출산율 봐요. 우리 자녀들이 쑥쑥 낳아줘야지 그 친구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만으로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때 즈음이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많은 자산들이 만 가 있으면 4배가 불어나 있을 거고. 못 믿는 눈치네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야죠. 우린 시장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군. 지금은 못 믿겠지만 진짜 안 올 것 같죠. 코스피 5천 안 올 것 같죠. 아니 언젠간 오겠죠. 언젠가, 그렇게 말고. 그럼 뭐, 언젠가 안 오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진짜 안 올 것 같죠. 지금 생각하기에. 근데 제가 옛날에 현업에 있을 때도 코스피가 3천 진짜 저는 내 죽기 전까지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었고. 죽기 전까지? 네, 그렇게 저는 느꼈다니까요, 당시에는. 그리고 저희 3천 벌 정도쯤 되면 코스피가 2천을 찍는 거를 진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구루들의 책, 뭐 현명한 투자자 이런 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우존스가 500이어서 부담스럽다.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참 뭐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파편은 되게 단편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크게 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내 지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참 많은 후회가 드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좁은 시간에 맞춰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걸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코스피 봐봐요. 이제 겨우 2,500 내려갔다가 겨우 회복했거든요. 이게 3,000이 다시 갈지 아무도 안 갈 거라고 얘기할 것이고 4,000은 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올해는 그럴 겁니다. 하지만 또 언제 그러냐 한 듯이 우리 인류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이뤄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코스피는 5천, 6천, 만까지 가 있을 거고 제가 백발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많은 자산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게 대부분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되게 못 믿는 눈치네요. 자, 가입 대상 조건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입할 수 있는가? 자, 이제부터 약간 곤두세워야 되는 거죠. 내가 해당이 될까? 자, 먼저 조건, 나이입니다. 이름이 청년 도약 계좌잖아요. 청년이 도약해야 돼요. 저는 이제 도약 못하는 거죠. 도약 이미 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해서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가 청년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준으로 많이 하죠. 여기에 군대 포함시켜주거든요. 이제는 택도 없네요. 아무튼 뭐 훨씬 많은 분들 되실 테니까 청년이어야 하고요. 단 직전 3년 정도 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였던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아실 거예요. 이자랑 배당이랑 이런 현금 흐름을 받는 것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자, 나이 충족이 되었다면, 자, 나이 충족 안 되신 많은 분들이 지금 껐을 것 같아요. 주변에 소개시켜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 큰 희망으로 가지고 기여금까지 보조금까지 막 이랬는데 만 34세 종료. 두 번째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작년도에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 7,500 이하라면 저는 관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년이잖아요, 청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7,500 이하라고 잡았다는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6,300 이하로 봐주시면 되고, 자, 총급여 7,500 이하이면 개설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6,000을 넘어가게 되면 비과세만 받게 되고요. 6,000 아래로 내려가야 기여금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진짜 본연의 청년 도약 계좌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 6,000 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원래는 안 됐었는데 바뀐 것 중에 하나가요. 육아휴직 중이어가지고 관련된 급여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년도의 소득이 아직 확정이 되기 전에는요, 전전년도 거 가지고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뜨게 되면 쭉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딱 본인이 생각할 때, 아, 작년도는 너무 내가 좀 많이 벌었어. 하지만 전전년도, 2022년도에는 좀 적게 벌었어. 괜찮아. 그러면 지금 빨리 열어두시는 것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가구의 소득 조건입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충족해야 되는 기준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중위소득 알죠? 우리 가구당 중위소득 이거 항상 쓰는 거잖아요. 180% 이하에 해당이 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관대한 편입니다. 관대한 편이에요.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보통 개인으로 보게 되면 혼자 살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가족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점점점 큰 기준이 적용되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100%로 보게 되는데, 이거의 1.8배인 180%만큼 이하에 해당되는 자라고 하게 된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우리가 단순히 쭉 생각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도록 의도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중위소득 100이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여기에 1.8배를 하게 되면 얼마죠? 360만 원 정도 되죠. 혼자 360만 원 정도 버는 것까지는 여기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는 느낌인 거죠. 이런 기준을 또 하나 뒀다는 것은 혼자일 경우에는 이것보다 넘는 사람이 많겠지만, 또 가구로 보게 되면 이게 충족하기가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거든요. 180%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만약에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7,000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자, 혼자일 때는 아까 360을 환산하면 4,200 정도. 요거를 넘지 않으면 된다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자녀 한 명 있어가지고 3인 가구일 때 9,000 정도. 자, 이거를 넘지 않으면 일단 오케이가 되는 거고, 이거를 뭐 더 낮아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하나가 더 붙는 거죠. 가구 소득 조건이 붙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항상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벌써 혼란스럽잖아요. 나이, 청년인가? 오케이. 넘어가요. 소득 7,500을 넘지 않는가? 넘으면 안 되는 거고요. 웬만하면 6,000 안 넘으면, 아, 청년도약 계좌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가구 수에 따라서 우리 가구에서 벌고 있는 돈이 요만큼을 넘지 않았다면 오케이인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조건 드렸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다 붙잖아요. 나이 조건, 그리고 가구 중위소득 요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데 무난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기준들이 적용이 된 거라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한두 번만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익히게 된다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입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된다면 어느 정도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모의 계산을 돌려볼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핀다라는 어플인데요. 여기가 금융 핀테크 앱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대출 금리 비교 같은 거 주로 많이 해주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핀다 앱 중에 햄버거를 누르면 더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청년 도약 계좌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서 내 나이 입력하고 내 연봉 입력하고 몇 명이랑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입력해 보면 이렇게 결과를 우리가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이니까 당연히 이거 완전히 맹신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지금 밑에 예시는요, 총 급여가 연 2,000 거의 제일 낮게 잡아가지고 해본 건데요. 여기 밑에 보면 은행도 선택할 수 있고요.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60개월을 부었을 때 연 이자 적용되는 것은 5.9%고요. 자, 아까 금리 보면 6%가 최대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급여가 연 2,000이니까 낮으니까 거의 다 채운 거죠, 이게. 5.9까지 채웠을 때 이자 과세 0%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았다는 거죠. 세금 안 냈어요. 원금 4,200을 넣었더니 이자가 이만큼 붙어가지고 만기가 되었을 때 5천만 원만큼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적금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의미하는 것보다 원금이 쌓이는 것이 정말 파워풀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쌓였을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5천이 나오는 그림이 나온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 계좌가 가진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동일한 경우에 40만 원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했을 때 3천만 원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3천이 만들어질 때 여기 보면 기여금이 한 165 정도 받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즉, 기여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까 허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것부터는 기여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를 받게 되는 그 금액이 더 커지는 것인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도 40을 세팅했을 때 3천이 만들어지는구나, 70을 세팅했을 때 5천을 만들 수 있는 계좌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연봉을 2천만 원을 받게 되면서 40만 원 또는 70만 원이라는 돈이 되게 붓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만약에 일단 목돈이 없어가지고 목돈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이런 그림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가이드는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혜택이. 아, 그러니까 제도 개선되면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 이거 적금 나온다고 했을 때 네. 쳐다도 안 봤어요. 아, 개선되기 전 거는 물론 지금 희망적금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끝나고 다음에 해야지라는 생각 1도 안 했어요. 이런 생각하고 있었겠다. 5년 묶여야 되는데 금리 최대로도 6%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어차피 저거 혜택 받으려면 소득이 좀 많이 낮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장 최대로 이렇게 받았을 때 그래도 이거 얻을 수 있는 건데 보통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난하게 받게 되면 한 5% 받게 된다면 5년 묶이고 5% 받게 되면 그렇게 매력적인 금리는 아니다라고 보통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ISA 등을 해버리는 게 훨씬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올 테니까. 근데 개정이 되고 나서는 요게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텐츠화까지 시켜보기로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 괜찮은 이 청년 도약 계좌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특이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월 초에 2주 동안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설이 아니에요. 지금 먼저 신청이에요. 신청. 매월 초 2주. 그리고 요새 은행은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업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신청을 2월 기준으로는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2월 5일부터 영상이 나갈 때는 이미 이 기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월 16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고, 왜 신청이 필요하냐면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크게는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사가 승인이 되면 이제 개설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랑 약간 달라요. 보통 ISA는요, 개설을 하고 내가 서류를 떼가지고 보내면 서민형이시네요 하면서 이제 바꿔주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약간 반대예요. 일단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인이 나면 이제 계좌 개설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1인 가구일 때는요, 이번 달 말인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 기간은 대략 거의 3주 되네요. 그러니까 월로 한 달로 봤을 때 앞에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심사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한 3주 동안은 계속 개설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는 거네요. 자, 2인 가구는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3월 4일부터 시작해서 3월 15일까지. 이런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내가 신청을 하고 개설을 하는 것까지 대략 한 달 안으로 끝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다만 신청을 먼저 넣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내서 여기서 이 사람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개설하세요 라고 진행이 되는 거죠. 신청이라는 것은 모바일 앱 또는 은행에 지점 가면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11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NHC나 우리 얼추 우리가 쓰는 많은 은행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심사 절차는 뭐 이렇게 쭉 될 거고, 이게 완료가 되면 이렇게 통보를 해주게 될 거고, 통보를 받으면 계좌 개설을 하면 되고, 계좌 개설 또한 모바일 앱으로 하거나 지점으로 가셔가지고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렇게 반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행별로 금리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은행별로 금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왜냐? 나는 그래도 0.1%라도 더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막고미일 수 있으니까요. 자, 가장 좋은 사이트는요, 은행연합회에서 만들어 놓은 소비자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대고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치면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여러 은행의 금리와 수수료 비교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안에 들어가면 예적금 상품 중에 청년 도약 계좌 금리 비교해 놓은 곳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도약 계좌를 할 수 있는 은행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어떤 거 할 건지 선택을 한 다음에 딱 누르면 결과가 쫙 나옵니다. 농협 4.5, 신한 4.5, 우리 4.5, 그 밑으로 쭉쭉 나오겠죠. 요 금리를 우리가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고, 옆에는 우대금리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급여 이체, 마케팅 동의, 그런 것들 쭉 다 채우면 최대 1%를 더 플러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기본이 4.5, 근데 저소득 청년일 경우에는 0.5 플러스가 되니까 5가 될 거고, 거기에 은행의 우대금리 맞추면 6%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자, 일단 4.5 넉넉하게 깔아주고, 이 0.5는 어차피 선택권이 없는 거고요. 옆에 있는 우대금리들은 우리가 은행 앱을 사용하면서 요거 충족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막 신용카드 만들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거 1% 맞추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청년 기준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마케팅 오는 거 다 받고 뭐 안 하면 되잖아요. 저 알림 진짜 많이 오는 거 알죠? 마케팅 동의 다 눌러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1%를 맞춰두고 5.5 맞춰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6 금리를 맞춰두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까? 유의사항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1인당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ISA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행 통틀어서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으니까 11개 만들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랑 청년내일 채움공제, 요거랑은 동시에 가입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저마다의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이런 것들을 배분하는 것도 일종의 적금 배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잘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두 번째예요. 왜냐?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분명 나한테 맞는 게 또 있으니까 별도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의사항, 청년 희망 적금을 아직 만기가 안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청년희망적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기가 이제부터 우두두두 다가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만기 되고 나서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청년희망적금 만기 일시납이라는 제도를 따로 만들어 뒀으니까 요거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걸 하시든 말든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은 유의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안 될 수 있겠다. 지금 작년도 소득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여가지고 전전년도 소득 가지고 만들어야지 하는 경우에 청년희망적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신청하면 되죠. 지금 신청 기간이니까. 왜냐면 심사를 지금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금 심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야죠. 근데 청년희망적금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일시 오. 제도가 있는 거고, 그거 하면서도 일시 납입 그거 체크를 안 하면 그냥 처음부터 7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신청하셔야 돼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전년도가 불어나시면 전전년도 걸로 지금 신청하셔야 돼요. 되게 무슨 한정 마케팅 하는 것 같아요. 요거 많이 되면 뭐 저한테 돌아오는 거는 조회수가 있겠죠. 또는 많은 청년들의 자산을 모으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목돈이 되게 되면 분명히 투자를 할 겁니다. 다시 우리 채널을 찾아오시겠죠. 그리고 투자를 하시겠죠. 그리고 코스피가 5천 될 거고 같이 부자 되어가는 거죠. 너무 MBTI 앵 같았나요? 자, 만기 도래 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기여금 받은 거랑 비과세 혜택 이런 거는 당연히 못 받습니다. 요거는 되게 상식적인 거죠. 그 다음에 해지를 하고 나서 재가입할 때요, 가입 충족 여부 재심사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전전년도 거 가지고 열어놨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한 3개월 뒤에 해지를 했어요. 그때 다시 열게 되면 전년도 소득 가지고 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유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유의할 건 없어 보이네요. 드라마틱한 그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옛날에 있던 많은 세제택 계좌나 이런 것들은 페널티가 있었어요. 이게 가산세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해지 가산세 같은 게 붙었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거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못 받는 거다 이러면 우리가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내야 될 거 내는 개념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페널티성으로 항상 떼어졌단 말이죠. 덧대 같다 세금처럼. 예, 그게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만기까지 끌고 가는 거를 유도를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것들 보면 거의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죠.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옛날과 다른 지금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돈 내 손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올가매는 자기 결박을 많이 안 하는 추세라는 거죠. 자, 요거는 번외편으로 따로 준비를 한 건데요. 아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도약 계좌 일시납입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청년도약 계좌 이거 열고 한 방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제도라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누가 할 수 있냐면 청년희망적금을 하고 있다가 만기를 맞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저는 받은 적이 없고 깻님이 받으신 문자죠. 은행에서도 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됐으니까 이거를 도약계좌로 넣으라는 거죠. 도약계좌로 한 방에 넣으세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쫙 적혀 있는데 이게 뭔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전에 2022년 2, 3월에 한시적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게 청년희망적금입니다. 근데 이 적금이 몇 년짜리예요? 2년짜리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였고 이런 혜택이 있는 거였어요. 이게 2년 뒤면 2024년 2, 3월이잖아요. 지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기가 왔다는 겁니다. 만기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청년도약 계좌에 이 돈을 한 방에 넣을 수 있는 일시납입 제도를 따로 만들어 준 거죠. 이거 의도는요, 요거죠. 비슷하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요거 만기 되니까 그대로 좀 이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년짜리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여기다가 좀 넣는 게 어떤가. 이거를 연계가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고요. 연계가입을 하시려고 하면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그리고 이 다음에 또 있어요. 3월 달에도 새로 열릴 겁니다. 이게 뭉탱이로 연계가입 신청 기간이 열리는 거라서 어쨌든 지금 만기를 맞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신청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이 기간 동안 계좌 개설을 별도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도로 한 거는 이제 좀 다른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 혜택이라는 것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그 뭉탱이 자체를, 이게 최대 얼마까지 모이죠? 이자 포함해서 한 1,300만 원 정도? 작게는 여기 최소가 200이거든요. 200에서 이자 포함하면 꽉꽉 채운 사람들은 1,300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새로 나온 청년도약 계좌 이거를 열고 여기에다가 일시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시로 넣으면 어떤 혜택을 주냐면 이게 약간 선납? 선불? 그런 느낌 있죠. 또 어떤 느낌으로 있을까요? 차글세? 옛날 말인가? 또 미리 돈 넣어놓고 좀 차감해 쓰는 차감 포인트? 그런 느낌처럼 이 1300을요 청년도약 계좌에다가 몽탱이로 넣어두고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냐면 청년도약 계좌에서 내가 매달 땡땡 만원 얼마를 넣을지 세팅을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미리 낸 걸로 아예 기여금을 땡겨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부 기여금을 일시에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300을 가지고 그 돈을 넣고 이거 저 한 달에 30만 원씩 하는 걸로 통째로 넣을게요. 또는 이거 한 달에 저 50만 원씩 낸 걸로 하면서 이거 통째로 넣을게요 하면 그 개월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은 다 미리 낸 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기여금을 한 방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여금을 미리 받게 되면 기여금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챙겨갈 수 있고 그것도 비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만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5년 채워야 돼요. 선납이긴 한데 만기가 줄어들진 않는다. 그러면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가 0개월에서 60개월이잖아요. 5년이면 5개월치를 땡겨놨어요. 자, 5개월치를 요만큼을 청년 희망적금 거를 통째로 넣어가지고 요거를 채웠습니다. 채운다고 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앞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6개월째부터 새로 넣을 수 있다. 그전에는 못 넣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60개월은 채워야 된다는 거네요. 자, 이게 연계 가입 내용이었습니다. 자, 청년도약 계좌 먼 길을 달려왔는데요.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저희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활용법은요. 이제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 자, 초년생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저번에도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는 수익률보다는요. 원금이 중요합니다. 원금 쌓이는 이것의 파워가 정말 훨씬 큰 때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자유적립식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들 있잖아요. 기여금을 넣어주죠. 비과세 다 해주죠.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 정해가지고 따박따박 볼 수 있죠. 투자가 아니니까 그냥 정해진 대로 그대로 모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초년생,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원금 쌓는 게 정말 필요한 그런 초년생에게는 목돈 모으는 과정으로 이용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초년생의 많은 분들이요 투자를 좀 깊이 공부하지 않고 이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적립식 펀드 또는 적립식 발행업도 있어요. 그리고 적립식 RP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걸 일부러 좀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많이 해요. 왜냐면 모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요. 그런 분들이 만약 했을 때 적립식 펀드, 적립식 발행업, 적립식 RP를 하는 분들의 많은 특징들은 이게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붓고 있는 동안에도 매월 저거를 붓는 것에 최대한 노력을 하지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안 할 거라면 청년도약 계좌에 붓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에 대한 경험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그걸 믿는 게 딱히 아니라면 적립식 발행원보다 더 유리한 금리를 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게 훨씬 나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투자 안 하는 사람. 이 청년도약 계좌는요. 최대 6% 주죠. 근데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이거 실효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기여금을 주는데 이 기여금은 퍼센트가 최대 6%까지도 막 주잖아요. 이게 매월 계산해 주는 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혜택들이 누구에게 유리할까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투자 안 하고 계속 적금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 당연히 이게 훨씬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과세를 이길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죠. 무조건 해야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안 하겠죠. 아니 못하는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하겠죠. 안 하실 거잖아요. 저 지금 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로 넘어오게 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넘어오게 되면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투자로 아직 넘어오지 않거나 안 넘어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 채널을 안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걔한테 얘기해 줘야겠다. 이거 내 누나한테 얘기해 줘야겠다. 이거 동생한테 얘기해 줘야겠다라고 떠오르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이게 좋은 계좌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는 사람. 자, 이렇게 목적 자금이라 부릅니다.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돈을 모으는 거 기한이 존재합니다. 그죠? 요거 대부분 저 투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해도 진짜 보수적으로 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많은 분들이 저랑 상담하시면서 많이 놀래요. 투자 안 시키거든요. 아니 5년이나 남았는데 3년 뒤에 할 건데 라고 얘기해도 거의 안 시킵니다. 채권, 배당주, 리츠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해도 되지만 주식은요 제 경험적으로 의하면요 미스터 마켓 선생님이 좀 심술 구져가지고 돈 필요한 그 즈음에 그동안 줬던 진짜 많은 수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거 뽑아가지고 결혼을 하거나 써야 되거든요. 저 너무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진짜 돈에 지능이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자 목적 자금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 자금으로 자산 배분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도 저는 진짜 보수적으로 세팅을 해드립니다. 보통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여유라는 얘기는 남는다는 개념의 여유가 아니에요. 난 돈 남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여유라는 것은 없어지더라도 또는 물리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또는 이게 없어지더라도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지, 내 직업이 없어지진 않는지, 내 가족이 없어지는 리스크,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그 돈을 여유자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년희망 적금 만기돼가지고 일시납입할 사람, 그러니까 어차피 적금만 계속 하실 분들이라면 이렇게 옮겨가시는 것도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죠? 다 하지 말고 조금 떼가지고 뭐 해야 되죠? 뭐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연계 전환할 사람들에게. IS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ISR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할까요? 네. 자산 배분 투자를. 그렇죠. ETF로 자산 배분 투자 정도 만들어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로 넘어가게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ISA와 투자의 조합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과 완전히 다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다는 것도 알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관심 없고 어찌 보면 오랫동안 놓고 있던 이 길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뿌듯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얘기 좀 해보고 넌 투자는 안 되겠다, 너 청년도약 계좌를 해, 그리고 목돈 좀 만들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자 라고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너 도약할 필요가 있어. 근데 여전히 5년이 좀 걸려요. 그래요. 주변에 추천을 하더라도 저는 마음을 변화시키게 만들 예정이라서. 결국 투자를 시킬 건데 너 투자 맘먹었어. 근데 만기 3년 남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3년 채우면 의미 별로 없거든요. 5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금액을 낮춰서라도 5년은 갈 생각으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청년도약 계좌를 위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왕이면 조금 떼가지고 IS에서 단돈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투자를 해보자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채널에 맞게 청년도약 계좌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처음에 알고 있던 되게 단편적인 5년 동안 70만 원 모아서 5천만 원 만들자, 그게 정말 안 와닿았었는데 제도 개선을 조금씩 하면서 혜택을 좀 추가해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되게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투자할 거예요. 그래요. 투자의 세계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정말 좋은 계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그 청년희망 적금 그거 할 당시에도 친구들끼리 야 빨리 무조건 해야 돼, 빨리 신청해, 무조건 신청해 이랬었어요. 요거 이벤트는 이거 뭐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청년도약계좌 누르면 팝업으로 계속 뜨거든요. 보니까 가입 신청만 해도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경품을 주더라고요. 50만 원 상당. 오, 괜찮네요. 그래서 신청은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이거를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신청을 따로 해야겠죠, 이벤트니까. 보니까 신청을 하고 나서 여기 게시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폼 양식에 신청했던 내역 있잖아요. 이름, 전화번호 뭐 등등 그런 거를 입력해서 양식 제출하면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은행에서 신청하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추가로 이벤트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신청을 하고 나서 자기 정보를 입력을 하면 뭔가 비교를 하겠죠. 그 내부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매일 한 명씩 추첨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기간이 16일까지. 영업일 기준이니까 평일에 해야겠죠. 괜찮네요. 왜냐면 그 액션 하나가 경쟁률을 엄청 낮추거든요. 자동 신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타가세요. 네. 이걸 보신 분들이 할 가능성이 더 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타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청년도약 계좌까지 섭렵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